벌써 2기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리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치열했던 미국 대선이 끝나고 2기 행정부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글로벌 외교 경제 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기조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바로 이곳 서울에서 바라보는 안보와 경제 측면의 변화를 조망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내 대표적인 영자 신문인 코리아 헤럴드와 위성락 국회의원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국회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그리고 최근 국회 사무처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플라자 프로젝트가 공동 주관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실리적인 국가 이익을 위한 많은 토론과 고견들이 제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포럼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을 대표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님께서 이번 행사의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위성락 의원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의 동맹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세계는 불확실성 속에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결국 한미 동맹과 북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도 새로운 과제를 안길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 우리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서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트럼프 시대의 적절한 방식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 협력을 발전시키면서도 지금 지나치게 대결적이 된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미, 대일 정책을 따로하고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을 따로 하는 식의 접근을 재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통합되고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끼쳐 주변국에 대해서 총체적인 홀리스틱한 접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미중, 미러가 전반적으로 대립을 하더라도 사안별로는 협력할 영역을 분리해 내도록 설득하고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해서는 협력 영역에 자리하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서서 한국 외교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외교 전략에 대한 고견들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 안보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방향이 제시되기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헤럴드 미디어 그룹 대표이사 최진영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린 여러분, 그리고 오늘 2024 코리아 헤럴드 외교 안보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안보와 외교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귀빈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매우 뜻깊고 기쁩니다. 특별히 지금 국회 국정 활동 때문에 대단히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국회 외통위원장도 역임하신 바 있는 외교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윤상영 의원님, 또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정성호 국회의원님, 또 김대식 의원님, 위성락 의원님, 이
이상희 의원님, 안동훈 의원님, 특히 우리 제임스 킴 주한미 상공회의 회장을 비롯해서 샤프리 카사디 주한 모로코 대사님, 마리아 카스티오 헤르난데스 주한 EU 대사님을 비롯해서 38개국의 대사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포럼은 미국 대선 이후에 한미 동맹의 미래를 전망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최근 대선을 통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따라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외교적 지혜와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임기 때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정책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동맹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재평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같은 입장에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도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또 유연하게 대응하고 특별히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각국 국가들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익과 주권을 지키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주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조명하고 강화하는 동시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북 한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통찰을 동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국가를 대표하시는 대사님들께서 우리 국회를 찾아주시고 이 귀한 포럼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코리아 헤럴드는 내년에 72주년을 맞이합니다. 각국의 대사님들께서 국익을 위해서 한국과 또 각국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데 저희 코리아 헤럴드와 헤럴드 경제 미디어 그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일을 헌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에 끝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침 또 국회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회 기린 여러분, 그리고 각국 대사님들, 저는 플라자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아주대 김흥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자신문지 코리아 헤럴드와 위성락 의원님을 대표로 하고 계시는 국회 선진 외교를 위한 주방적 포럼과 함께 미국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주제로 하는 포럼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1월 소규모의 공부 모임으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금년 5월 국회 사무처에 정식 등록한 싱크탱크이자 200여 명이 넘는 전문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이 복잡하고 위험한 국제 정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 중심의 서방, 중러 중심의 동방, 그리고 제3세계의 남방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그 내면에는 더욱 복잡하다는 이합 집산과 다차원적인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 붕괴는
생존을 국가 최상의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정글과 같은 국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갈등이 2025년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은 단순히 미국만의 변화가 아닌 국제무역 질서와 안보 환경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국가들에게 도전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시적절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 안보, 경제 전략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국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더욱 강화된 무역 압박과 동맹 분담 금지 요구, 핵심 산업의 리쇼어링 문제, 대북 정책 및 대중 전략에 대한 조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세계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상당한 파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안보 경제적으로 대단히 엄중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국제정세를 면밀히 관찰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상을 쫓아서 종종 지나치게 극단적인 정책들을 시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진영 논리나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현 상황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 전략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은 선호나 당위가 아닌 현실에 기반한 분석을,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천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의 논의가 한미동맹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코리아 헤럴드가 세계적인 영자신문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대하고, 국회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단파 포럼이 더욱 큰 활약을 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 특히 많이 참석해 주신 각국의 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입니다.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2024 안보 포럼 미 대선 후 한미동맹 경제 서로의 관점이 열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포럼을 주최하신 최진영 코리아 헤럴드 대표이사님, 그리고 위성락 국회의원님, 또 김흥규 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에 30여 개국의 대사님들과 대사관 관계자들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각국의 귀한 손님들이 우리 국회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이 예측되었습니다만,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첫 임기 동안에 파격적인 대북 행보를 보였던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소통 재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측면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약 2달 남짓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도기에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당적 조치가 절실합니다. 저를 비롯한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미 동맹이 올해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연대와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더욱 공고히 유지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의적절하게 열리는 오늘의 포럼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중요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내여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입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청중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주제 강연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년간 이 국회의원직을 하느냐고 이 국회의사당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국회에서 강연하는 할 때마다 저는 특히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최진영 코리아 헤럴드 사장님, 그리고 위성락 대표님,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님, 그리고 김은구 교수를 위시한 저명 학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트럼프 대통령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수십억의 지구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면서 그의 리더십이 세계를 평화와 안정으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주변 동맹국들은 다음 4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일구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세계 질서의 무질서화, 파편화 현상 속에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인식의 세계가 어떻게 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온 세상에 화재가 발생하듯 갈등 지역마다 전쟁과 분쟁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 또는 부재 속에서 지정학, 지경학, 지기술학 등 각 다양한 전선에서 분쟁과 각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적 전환이고 한 세기에 한번 볼 수 있는 거대한 변화로서 세계화의 종말을 고하고 탈냉전 질서가 종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자주의와 다자기구들이 유효하고 지속해서 존재해야 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주의와 다자기구들은
현재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질서는 더욱 복잡해지고 동맹과 연대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두 나라 모두 지쳐가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합니다. 미국이 여전히 지배적이긴 하지만 계속 약화되어 가는 가운데 주요 강대국 간의 현 상황에 대하여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더 다극적인 세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극적 질서에서 다극적 질서로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질서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새로운 견인차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중국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없고 미국은 국제 분쟁에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모두 대체로 내부지향적인 국가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새로운 도전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어느 전쟁과 분쟁에 대하여도 깊숙이 발목을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오랜 친구들, old time friends들은 미중로 간에서 실리적 입장을 취하며 소위 펜스 시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맹국들은 이념적 공유관계 속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국익 계산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느냐 바쁩니다. 우리는 문제는 넘쳐나지만 해법은 별로 없는 국제 질서 속에서 내부의 분열 현상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현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질서 전환을 잘 관리하고 라이크 마인디드 국가끼리 공동의 이익을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하고 있는 동안 세계는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로 나뉘어 각 진영의 이익을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조야의 생각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리더 국가로서보다 아메리카 퍼스트의 기치하에 모든 것을 미국 국익에만 초점을 맞추어 국제관계를 재단하려 한다면 글로벌 웨스트의 내부는 물론 글로벌 이스트의 내부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촉발되고 동맹체제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질서가 파편화되는 과정에서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 등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확장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고위 안보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인태지역, 즉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현재 다른 지역에서 촉발된 위기와 유사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대만 해협 같은 인화점을 둘러싼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신뢰 구축에 힘쓰고 가드레일 설정을 통한 행동규범 준수 등 분쟁 예방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억제 시스템을 양자 또는 소다자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진단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라이크 마인디드 국가들이 소다자주의 또는 복수국가 간의 협정을 체결해서 국가의 안위와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개의 삼각 소다자구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입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핵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확장 억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안보 공조 체제입니다.
둘째는 북중러 삼각구도로서 북러 간 상호 안보 동맹이 점차 확장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삼각 공조 협력 구도는 한중일 관계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 중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고 안보 관계는 상호 대립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와 북중러 삼국 관계가 서로 대치 관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 두 삼각형 사이에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중일 간 우호적 관계의 발전은 동북아시아 지경학적인 안정을 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는 2023년 8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트럼프 대통령 2기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준수되고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북중러 삼각 소다자기구가 신냉전 구도의 실현에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한 없는 동반자 관계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이미 그 선언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한 있는 동반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외교에 영원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1960년대에 목도했듯이 벼랑 끝 생존 외교만이 존재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중러 파트너십이 정서적인 게 아닌 거래적인 성격이라는 데 주목합니다. 주로 이러한 진보적 전체주의 국가들끼리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거래적인 이익의 관계, 상호관계가 깨지면 그 동맹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보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합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진핑 지금 중로 두 나라는 모두 복고주의적 시각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바라보는 지향점은 다릅니다. 시진핑 주석은 아편전쟁 이전의 시대를 꿈꾸고 푸틴은 고르바초프 시대 이전으로 역사의 시계를 돌리려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원하고 중국은 대만을 원합니다. 더욱이 중국은 서방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러시아와 같은 약하고 절박한 국가를 위해 그 시장 접근성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매우 우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북러 관계의 밀착 속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대가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전략 무기의 고도화에 성공한다면 한반도 안보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외교 안보의 최상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되고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흐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미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전략적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질서 또는 권력의 전환기에는 비전과 전략적 이해의 충돌이 심하고 오판에 의한 사태 악화가 우려되고 과잉 대응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영향도 쉽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태의 악화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능동적이나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칠흑 같은 밤중에 폭우 속에서 나침반 없이 행군하며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는 위험천만한 시기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의 슬로건을 구현하면서도
다음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을 잊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국제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complexity, 갈등과 대립구도 속에 있으며 collision, 그리고 상호 깊은 의존관계, 즉 interdependence,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는 상황 인식을 너무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제1기 때의 트럼프 정부는 상황 인식을 너무 단순화했다가 실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복잡계적 세계 질서 속에서 갈등과 대립이 충돌로 이어지게 되고 가드레일이나 레드라인은 약화되고 일방주의로 동맹국들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 때문에 보호무역은 국민 생활에 부정적인 부메랑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트럼프 2기 정부가 고관세 정책 등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감안해야 할 전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리더십이 약화될수록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중국의 군비 확장, 타이완 해협의 위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공히 하고 확장하겠다는 워싱턴 선언을 반드시 지켜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됩니다. 미국이 힘, 국력만 가지고 모든 세계 문제와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재 국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이를 메우는 것은 동맹이고 소다자 협력 구도입니다. 만약 북한 비핵화 원칙을 CVID를 포기하고 북한과 군축 회담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치명적 실책으로서 제2의 에치슨 라인과 같은 치명적 실책이 될 것입니다. 안보는 돈만으로 안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자유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셋째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확대 균형으로 귀결하려면 세부적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펴나간다 하더라도 동맹국과 기타 국가 사이에 그 강도의 차이를 확실하게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고립을 막고 동맹국들 사이의 결속과 유대감이 확정될 것입니다. 넷째는 미국 트럼프 2기 내각이 평택, 오산, 군산이 갖는 이 미국의 대중국 러시아의 방어의 최근접 전진기지로서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거를 단순히 주한미군의 비용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어떻게 그래 어느 한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군사기지를 미국에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한미군의 존재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한미 간의 인식을 공유하여 주한미군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이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과제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의 한미동맹은 수없는 희생과 비용을 치르며 일궈낸 결실입니다. 미국은 오늘의 한국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자랑스러워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70년에는 수없는 지구적, 세계적 난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난제들을 극복하는데 한미 양국이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점점 확대되는 중국 등 전체주의 국가들의 잔혹성을 제어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공고하고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하려면 몇 가지 기초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sailing in the same boat with a shared dream, a trust asset.
complementarity in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and balanced national interest. 이것이 한미동맹의 미래 가치이고 이것들이 흔들리면 한미동맹은 균열 속에 약화될 것입니다. 첫째,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서 추구하는 가치의 축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가치동맹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징하는 데 중요한 축이지만 경제 분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오히려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규범을 거래관계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 중국과 보완적 산업관계, 보완적 생존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워싱턴 선언문 이상의 확실하고 충분한 확장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공격을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무기로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솔직한 상황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전략무기의 전개가 그 비용이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북러 동맹이 확장되는 상황 전개를 감안할 때 지금의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체만으로 북러의 핵공격에 대한 충분히 방어 능력을 갖추었다는데 많은 전문가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핵은 재래식 무기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제부터 한미 간 운영 중인 핵협의기구 NGC가 계속 운영돼야 하고 핵심 문제를 본격 논의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하여 한국과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래 한미동맹 70년의 기초자산입니다. 한미 간 신뢰 자산의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 개의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상당 부분 인식의 공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부터 한미 간의 보완적 산업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미래 한미동맹의 안전편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한중 간 보완적 산업관계가 필요한 방어적, 경쟁적 산업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술 능력, 생산성 높은 제조업 생태계, 대량 생산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한 단계, 두 단계 더 진화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것은 한국이 앞서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우리가 미국에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의 생태계가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의 보완을 최우선의 경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과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생태계가 결합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가장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를 미국의 전략적 검토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보선업 부문의 협력을 희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호 보완적 생존관계라는 용어는 한미동맹에서 새로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가 지나친 고립주의나 비개입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 4년 동안에 우리는 조턴 실튼 간의 사물을 거래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가치적, 조조적 접근만으로 트럼프 2기 타보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철통 같은 가치적 안보체제에서 바이든 정부의 경제 안보체제 이행되어 왔으며 이제 트럼프 2기 시대는 모든 단계의 안보는 거래 대상인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산품의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무역 장벽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또 한 번 세계 공급망 위기가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 중 상당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협업 체제 없이 생존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환기 현상은 트럼프식 일방주의 방식으로 집권 초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확장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국민들 사이에는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국가 목표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 일반의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한미 외교의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보호무역 장벽을 놓고 치열하게 협상해 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재무부에 근무하면서 미국과 평생 동안 미국과 금융 협상을 하느라고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미국의 관료들과 작년 10월에 제가 미국에 가서 만났던 미국의 관료들은 엄청난 차이에 있어 국가의 현실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은 그만큼 내부에서 절박함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미국이 세계의 정신적 리더로서 남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미국 행정부의 오판, 전략 전술의 실패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운명이 처절한 나락에 빠지고 거래 이익을 위해서 정체성 상실을 가져왔던 역사가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한국 국민은 미국이 영원히 한국의 세이프가드가 된다든지 랜드 오브 라스트 리전 최종 대부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 각국에 꼭 필요한 물자의 공급자로서 모든 국가에게 필수 국가가 되도록 자강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명제를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권, 생존, 정체성을 스스로 확실히 지키려면 자강력의 대안과 국민 통합을 국가의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결국 다음 4년 한국은 자강력과 트럼프이즘의 결합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그런 중시화대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